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열리기 전에 많은 두려움, 우려감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지만 마감은 좀 괜찮았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메이저 외국인 기관은 순매수, 선물까지 이제 순매수했죠. 그리고 개인들만 1조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오늘 지수도 한 2% 이상 빠지고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해서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조금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국면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주말간에 어느 정도 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충이 됐죠. 왜냐하면 후속적으로 기사 나온 것들이 이 신종 변이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선물이 미국 선물이든 아시아권 선물 시장이 이제 오늘 장전에 먼저 개정됐을 때 플러스를 좀 강하게 좀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늘 반등을 만들어내거나 약세가 그렇게 좀 깊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어쨌든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빠졌죠. 그래서 2,000 종목 정도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냥 거의 전 종목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주 일부 이제 게임 일부하고 진단키트 관련 주들 정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확실한 이제 데이터라든지 또 대응 방법들, 모더나가 이제 대응하는 어떤 효능을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반등하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장세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년 장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9% 밀렸고요. 2,909포인트입니다. 2,9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장중이든 어찌됐든. 그래서 변동성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급반등 하려면 이제 뭔가 확실하게 이 변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찾았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코스닥 지수 1.3% 빠져서 992포인트. 오늘 양시장 거래대금이 적진 않았네요. 13조 원씩. 오늘 상승 종목 수 코스피 78종목 다 빠졌네요. 830 종목이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1100 종목 이상 빠지면서 상승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별로 없었죠.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대 그리고 기관이 7천억대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300억대 기관이 800억대 순매수. 선물시장 외국인은 5,2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한 수급 쪽으로 개인들 물량을 메이저가 이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니케이 증시가 1.6% 정도 밀렸네요. 급반등 나오다가 되밀렸어요. 일단 홍콩도 0.9% 밀렸고요. 대만은 0.2% 약보합 정도 마감했고 상해 증시는 이제 급반등했네요. 보합으로 이제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 상해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홍콩하고 이제 일본 증시는 조금 낙폭이 좀 있었고 한국 증시도 낙폭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양봉으로 좀 돌아섰죠, 그래도.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2,900은 충분히 깰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여기서 급반등하기 위해서는, 쉽진 않은, 그런, 여기 쌓여져 있는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연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코스닥 시장은 중장기평선 부근에서 그래도 강력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시켰고 중장기평선 지지라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 양호한 흐름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양전환 되면서 마감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플러스였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죠. 예, 뭐 거의 대부분 빠져가지고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장 초반에 좀 플러스를 보이다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고, 삼성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비롯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이 시총 상위 이제 코로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7%까지 플러스를 내다가 지금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한 4.9%까지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보합권으로 이제 마감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 이상 상승하다가 1.6%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네요. 일단은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이제 오늘 강했죠. 소마젠 같은 기업이 상한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 신종 변이에 대한 신종 변이에 대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죠. 2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EDGC 이런 것들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오늘 당연히 강세를 보여줬죠. 시젠 음봉이긴 하지만 4.3% 강세 마감한 흐름. 그리고 백신 관련된 기업들 있죠. 모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리드 같은 것들 10%씩 튀었고,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9.7%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백신 관련된 기업들,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였고, 나머지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은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게임주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 5.8% 강세를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버스도 대장주들 이런 데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위적 스튜디오도 10%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강세를 보이는 흐름.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당연히 약세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양전환 됐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9%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3%로 마감해졌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양전환. 오늘 이제 시초가가 거의 저가였죠. 마이너스 4.5%로 시작했죠. 강홀랜드도 양전환해서 마감을 했고, 하이트 진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항공주들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도 오늘 마이너스 6%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매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양전환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CJ, CGV 같은 경우 이거는 양전환 하지 못했네요. 그만큼 약하네요.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클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3%로 시작했지만 플러스로 방탄소년단 미국에서 이제 콘서트 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플러스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상장한 기업 SK텔레콤이 8%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SK스퀘어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7% 정도 밀렸네요. 7% 정도 밀리는 흐름이었고, 두산중공업이 13%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두산중공업 1조 5천억의 유상증자 소식을 냈네요. 그래서 참 하긴 재무구조 약간 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시총의 어떤 상승을 보였는데, 이걸 틈타서 기회로 삼아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좀 조달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사실 개미 무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중 고점 형태 만들면서 좀 안타까운 어떤 흐름이 좀 되는 것 같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이 2%대 약세, 에코프로비엠이 2%대 약세. 오늘 코스닥 지수도 1.3% 빠졌죠. 2차전지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빠졌고, 알테오젠 같은 신약 기업, 이제 바이오, 비코로나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빠지면서
오늘 뭐 전체 다 빠지는 흐름들, 컴투스도 5% 밀렸고, 뭐 동진세미, 반도체든 뭐든 다 빠지는 흐름들 오늘 전개됐죠. 뭐 유바로직스 같은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강한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요. 현대바이오 이런 것도 뭐 약간 좀 세력주 개념이니까 제끼는 게 좋을 것 같고, 매트픽도 같은 기업들 8%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받아먹는 전략들을 펴야 되죠. 그래서 요것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 어차피 뭐 이런 데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급락할 때 뭐 반대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종목들이고, 이 남들이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반대매매 많이 나가겠지 않겠어요? 이 구간에서 신용 반대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매매성 물량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더 떨어지면 기관들도 이제 로스컷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결국 이제 소수의 손에 이제 들어가면서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대한 또 이제 후기 임상으로 들어갈 때 어떤 기대감들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나 기대 가치는 추후에 이제 또 발현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지금 결국 이제 악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있든 없든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 뭐 이제 오늘 게임주 위주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계열에 또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수급 내지는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도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DB하이텍, LG노텍, 뭐 IT 기업들 위주, 일진머티리얼도 또 신고가 흐름되는 모습들, 2차전지 일부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게임주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네오이즈, 펄어비스, 위직스튜디오,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게임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역시 이제 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들, 국내외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국내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이 특별 방역 대책 시행을 한다는 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4주간 특별 방역 대책, 조금 이제 긴급한 어떤 사태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주시하는 그런 어떤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할지의 여부였는데, 결국 이제 지금 리오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방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지, 아니면 약간 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유보할지, 이 여부가 아마 이제 중요했다고 보여지는데, 유보하는 차원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오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최악의 어떤 상황들은 좀 피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추이 보면서 판단해보자. 일단은 이걸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일상 회복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후퇴를 한다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어떤 사례가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스탠스가 이제 그렇게 확연하게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추후에 이제 신종 변이가 국내에 이제 상륙을 했을 경우에는 또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요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죠.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이제 유보를 한다. 최근에 이제 확진자도 굉장히 급증하고 또 중환자도 이제 급증하면서 약간 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쉬운 어떤 상황은 아닌 거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서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또 신종 변이가 또 등장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과 같이 집합 시간, 인원 등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획했던 방역 조치 추가 완화는 미루고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면서 봉쇄로 돌아가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제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의 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을 이제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 신속한 백신의 추가 접종입니다. 결국 이제 3차 접종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좋았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접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 될 것이다.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뭐 사실 맞아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죠. 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은 이미 이제 뭐 6개월 이상 이제 접종하고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면역력이 이제 둔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이제 많은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2차와 3차 접종 간격도 단축을 했다. 그에 더해서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했는데 연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입 시기를 앞당겨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걸 이제 도입하는 거는 효능보다는 병상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아져서 76% 전국 기준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계속 압박감을 주고 또 이제 빠르게 이제 대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 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치명률을 높인 거잖아요. 예.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많이 돼도 한 달에 이제 하루에 이제 10,000명씩 막 확진자가 생기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중증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작다면 사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늘어나는 게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두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압박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봉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별로 뭐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중증으로 많이 안 가는 그런 거다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봉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예상했던 수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북미에 상륙을 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이제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하니까 뭐 미국 쪽에서 감염자 확인되는 게 뭐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뭐 그만큼 이미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퍼져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어쨌든 유럽에서 발견됐고 유럽과 미국은 이제 밀접하고 또 캐나다까지 발견됐다는 거는 뭐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확인되는 건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파우치 이제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미국에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면서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국에 대한 추가적 비행 여행 제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미국 선물이 크게 뭐 빠진다든지 반응을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변이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발견이 됐고, WHO도 이제 알고 있었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메이저 어떤 수급 자체, 메이저의 어떤 측은 아마 이거를 가지고서 상방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선물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아시아 증시도 방어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였고, 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뭐 기관까지 이제 순매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도 순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도 이제 대량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사실 뭔가 좀 붕괴의 어떤 흐름을 만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어떤 뭐 치료제가 이게 효능이 있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 특성, 신종 변이에 대한 특성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또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한번 짚어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 접종률 낮은 곳에서 계속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신 불평등 탓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크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특히나 이제 요 이제 기사에서도 나온 게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은 7%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율이 이제 그래도 높은데 23%죠. 그래서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 42%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면서 이 변이의 어떤 온상, 변이가 추후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유럽과 미국은 66%, 58%가 접종 완료율인데 한국은 접종 완료율이 80% 근접에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뭐 부유층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모두 보유할 수 있을 때 변이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모더나 화이자의 어떤 백신은 아프리카나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는 유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냉동 시설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영하 80도 막 70도에 이제 보관하면서 유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유통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를 유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RNA 백신이 아니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뭐 단백질 재조합 백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프리카 이제 국가라든지 이런 어떤 접종 완료율이 좀 낮은 국가의 접종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백신 관련된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대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머크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제 크게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항체 치료제를 뭐 아프리카에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뭐 병상이 얼마나 있다고, 또 그거를 또 위생적으로 또 정맥 주사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 시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공급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먹을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지의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아공은 이미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접종 시스템의 미비로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잖아요. 우간다도 보유한 백신 900만 개 중에서 3분의 2가 올해 안에 유통기한이 끝나서 폐기될 위기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이 저개발 국가에게는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NH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번으로 진행했다. 백신 효과 등 데이터는 2주 내 공개 예정이다. 과도한 공포보단 데이터 확인이 중요하다. 워커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 중증 예방률 30% 공개. 경구용 충격은 예방 임상이며 내년 데이터 공개.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고, 백신 기업 이제 감염력, 치명률, 그리고 백신 효과 등은 2주 내로
남아공 연구팀에서 분석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긴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도 일부 부분에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효과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로 회피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백신이 어느 정도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백신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효과 확인할 거고 또 백신 변이 개발 전략을 공유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진정한 펀더멘털 충격 가능하다. 지금은 치료 목적으로 이제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할 건데 예, 이 머크하고 화이자 데이터 공개 후 하락한 백신 CMO 주가는 다시 회복. 다만 예방 목적의 임상은 백신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 저개발 국가에 필요한 게 요 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화이자 머크는 확진자에 노출된 후 음성인 자들에게 예방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8, 9월 개시해서 이르면 내년 중반에 데이터 공개 전망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백신 같은 어떤 효과를 내면서 이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 이제 공급해서 그쪽에서 백신을 또 코로나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는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그래서 요게 이제 저개발 국가에는 항체 치료제보다는 이제 부작용면이나 효능면이나 떨어지지만 어쨌든 저개발 국가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구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요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이슈 정리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최근에 뭐 시장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단타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재미없거나 오히려 이제 쉬어야 되는 어떤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메타버스 NFT 불면서 단기적인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진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 저도 이제 많이 겪었으니까 지금 구간은 답은 없습니다. 그냥 쉬는 거죠. 인내하고 쉬는 방법밖에 없고 지난 한 7, 8년 정도 한 연말에 작년 제외하고겠죠. 작년은 연말이 너무나 세게 밀어 올렸으니까 작년 제외하고는 연말이 거의 지지부진했어요. 11월 그리고 12월. 그래서 대부분 거래를 쉬거나 그 다음 해로 이제 전략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주로 삼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내년도 전망, 내년도 어떤 종목들을 주력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그런 시간을 주로 이제 가졌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작년은 아니고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재작년의 흐름하고 비슷했던 것 같고 재작년에도 그때도 참 바이오 주식들 막 폭락한다고 진짜 심각했었는데 거의 흡사한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도 셀리드라든지 툴젠 같은 거 시총이 3천억 이래가지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스터디 할 때도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주식이 5배 6배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간 자체가 방법은 없습니다. 인내하는 구간이고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기다리고 또 이제 현금이 없으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있다면 이제 계속 물량을 저가로 모아가던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지금 구간을 잘 인내한 어떤 투자자가 나중 또 이제 왜냐면 시장이 무너질 리는 없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거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어떤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산 시장 자체가 꺾이거나 무너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의 이동 자체가 쉽게 그렇게 또 급변하기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긴축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전 세계 이제 경제 흐름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 안에서 자금들은 돌 거고 그 섹터를 돌리면서 어떤 쪽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안 좋은 섹터가 유망하지만 성장하지만 안 좋은 섹터가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 가지고 세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이 자산 어떤 인플레 어떤
환경하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성장주를 탑픽으로 두고 이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일 거고요. 예, 그걸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